주식입니다. 자,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로 놓고 보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상승률이 이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5배에 달합니다. 5배죠. 5배 달하는데 이 기간에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5배가 오르는 동안에 한국 증시는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2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여기에서 올라간 이 흐름이 전체 답니다. 거의 답니다. 그죠? 그만큼 서로 어떤 상승의 폭과 이런 상황들이 좀 달라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 데 따른 한국 증시의 조정 동반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한국 증시가 버티는 그러한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염두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여전히 정부 여당이 지수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아무리 빠진다고 해도 다시 또 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 갖고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AI 거품론이나 어떤 금리와 관련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 고용지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놓고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냥 매물 소화, 과열 해소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얘기들은 전부 하나의 그냥 핑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강세 구간일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실적이 좋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장이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매물 소화, 과열 해소 영역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갔어도 다시 되발락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종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종을 위한 어떤 핑계거리들을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간밤에 위에서 움직이면서 흐름 출발점은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아래로 빠지면서 60일 이평선 아래로 빠지면서 긴 음봉을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못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나스닥 지수는 이 영역권으로 들어가서 이 영역권에서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급반전 60일 이평선 회복하는 급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일단 이 영역권으로 들어가서 일단 여기에서 일단 지지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좀 염두하면서 후속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 증시는 바로 이 전저점, 그죠? 이 전저점을 갖다 놓고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지지하느냐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 상승에 따른 과열 해소,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역시 조종 파동의 영역입니다. 그죠? 근데 이 조종 파동의 이 과열 해소를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박스권 등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때처럼 이렇게 갈 거냐 이거죠. 이렇게 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조종 3파로 갈 거냐. 만약에 조종 3파로 간다면은 요 60일 이평선 또는 뭐 요 120일 이평선 여기에 접근 또는 이 영역권 여기 어디선가 지지권을 잡겠죠. 여기든 어디선가 지지권을 잡겠죠.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결국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라 이 과열 해소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기회는 온다 라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떤 형태로 보이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 뭐냐를 보고 있는 거고 그 기준이 전저점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수급을 보면은 많이 매도를 했어요. 또 오늘 코스피에서만 2조 8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를 갖다가 개인과 기관의 국내 수급이 받았죠. 물론 기관이 좀 더 매수로 적극적이었다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개인 쪽으로 좀 매수가 늘어났어요. 기관은 초반에 매수하다가 조금 주춤했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일단 눌리는 그러한 형태에서 오늘 전저점을 약간 하향하고 끝났어요. 그죠? 한 14포인트 정도 전저점을 하향하고 끝났어요. 물론 하향했더라도 하루 만에 또는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면 지지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주 초반 이게 바로 회복이 또 나타나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여기를 이제 고점 저항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60일 이평선 또는 120일 이평선 이쪽까지 좀 염두해 갖고 봐야 되겠죠. 이게 되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루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하루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하루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하루 100포인트 이상 빠지기 때문에 오른다고 사면 다시 빠져버리고 빠진다고 팔면 다시 올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 자체가 100포인트가 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매매가 매수 매도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큰 전제 조건은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다. 다만 두 번째,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정 파동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또 한 가지는 이제 등락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선 우리가 오른다고 사고 내린다고 팔 수가 없으니까 특정한 대응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저점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또한 어제 같은 경우 올랐지만 제가 어떤 기준을 보자라고 그랬어요. 쌍봉을 해석하게 하려면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은 어제 회복에 돌파했던 5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하는 후속 흐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전저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준을 갖고 또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매수하든 매도하든 물량을 조절하든 비중을 조절하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큰 등락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안 빠지고 그냥 여기서 지지되고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빠져서 여기 이쪽으로 빠졌다라고 치죠. 이쪽으로 빠졌다라고 쳐요. 여기서 안 빠지면 다행이지만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물량이 100%예요. 현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 기준이 하향하는데도 그냥 난 들고 가 언젠간 또 올라가겠지 이러고 그냥 들고 간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지면 많이 불안하겠죠. 또 이때는 또 빠지면 항상 증시는요 빠질 때면 뭔가 불안한 요인을 자꾸 얘기해요. 오르면 또 좋은 얘기만 또 자꾸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또 어느 순간에 가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을 갖고 있는데 버티자고 여기선 했는데 막상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도 불안해져요. 심리적으로. 물량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괜찮지만 이런 기준이 어떤 훼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단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물량 비중을. 예를 들어 뭐 80%로 만든다거나 20%는 일단 비중을 뭐 매도로 줄인다거나 그죠? 그래야만 20% 줄여놓은 게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한 거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막상 실제로 왔다면 또 20% 매도한 거를 위에서 판 거를 아래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뭔가 달라집니다. 대응 전략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냥 뭐 무조건 그냥 100%다 들고 있어. 여기서도 들고 있고 여기서도 들고 있고 이래버리면 여기에 빠졌을 때 마음도 불안해질 뿐더러 여기서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느끼더라도 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추세는 상승이고
조종의 단기적인 파동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뭐 이 조종 파동이 끝나면은 언젠간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굳이 막 무조건 다 던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또 지나치게 추격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이 박스권 등락으로 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 비중이 큰 분들은 약간 조절을 해서 유연성이 있게 좀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 전저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들만 전반적으로 좀 염두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어떤 후속 동향, 미국 증시도 일단 뭐 추가로 빠질 것인지 또 외국인의 수급을 놓고 보면 막 약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후속 흐름을 보면서 제가 또 나중에 이후 또 점검을 또 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희 주식장인 카페 모방하는 또 카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 무슨 뭐 회비 얘기하고 뭐 내년에 인상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주식장인 카페는 뭐 가격이 얼마고 뭐 언제 인상이 되고 뭐 내년에 인상이 되니까 빨리 서둘러 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는 하진 않아요. 알았죠? 그런 식의 어떤 뭐 구체적인 가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주식장인 카페를 모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160포인트가 빠졌었는데 오늘도 또 한 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에서 또 100포인트 넘게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일단 뭐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에 160포인트가 빠지고 마감했지만은 이번 주에 뭐 또 그렇다고 상승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락했다고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